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의 삶을 산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 이거를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꿈이 있다면 꿈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지어져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있는 친구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이 꿈이라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부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조그맣게 바뀌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꿈이 이끌어가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9시에 우리가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 오늘 하루에 9시에 모임을 갖는다는 이것도 꿈이에요. 그 꿈이라는 걸 정해놓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바쁘고 힘들지만 요 시간을 맞추어서 나머지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결코 크지 않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터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터미에서 꿈은 뭐냐? 단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좌우에 30만 PB를 하는 사람을 두 명, 사업자죠. 예, 프로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이거 하나만 하면 예, 애터미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소비자, 사업자, 프로 사업자. 근데 소비자는 그냥 생필품을 애터미에 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애터미에서 정말 오랫동안 애터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비자고 사업자는 뭐냐면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오만 PB의 기적에 참여해서 마트 체인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의 파트너를 찾아서 오만 PB를 하게 하는 사람 이걸 사업자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돈이 생겨납니다. 사업의 구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게 사업자예요. 그럼 오만 PB의 기적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 사업자는 뭐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마트 체인지를 완성했다. 말하자면 어 30만 PB가 꽉 찼다 이 말이야. 꽉 찼고 그다음에 내 좌우에 30만 PB의 매월 마트 체인지를 완성한 사람이 두 명 있고 그 두 사람은 자기 좌우로 애터미에서 30만 PB를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시작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찾아낸 것. 이걸 프로 사업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요약하면 소비자, 사업자, 프로 사업자. 우리는 5만 PB의 기적을 하는 이유는 이 프로 사업자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 사업자만 돼도 되느냐? 됩니다. 그럼 애텀에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죠. 그럼 프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프로 사업자 되기 위해서는 마트 체인지를 해야 되고 또 두 명 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 두 명 찾기를 하면 마트 체인지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라는 건 30만 PB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명 찾기 완성. 이건 뭐냐? 내가 좌우에 30만 PB를 하는 사람 두 명을 찾았고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찾는 것에 함께 한다. 요걸 했을 때 내가 뭐가 됐냐면 프로 사업자가 돼서 프로 사업자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만 PB의 기적을 보자고요. 오만 PB의 기적은 뭐냐? 오만 PB의 기적은 문제가 뭐냐? 애용자가 내가 아닌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용을 하기 위해서 5만 PB를 하고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5만 PB 기적을 하면 나 5만 PB 하면 끝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30만 PB 막 이상 하던 사람도 5만 PB로 축소시킨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애터미 사업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애터미 사업이라고 할 때 프로 사업자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집에 있는 생필품을 모든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다 바꿨다. 마트 체인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PB의 기적은 뭐냐면 마트 체인지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만 PB를 시작해서 욕실 주방을 마트 체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마트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마트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실 세탁실을 마트 체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좀 더 필요한 것도 마트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마트 체인지해서 결국 마트 체인지를 완성하는 것 30만 PB까지 나는 우리 집에 쓰는 모든 생필품은 건강기능식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다 애터미 제품으로 바꿨다. 요게 마트 체인지 완성이에요. 이게 5만 PB의 기적의 목표입니다. 두 명 찾기는 뭐냐? 문제, 파트너가 없다.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후원은 그 여러분들은 두 명 찾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두 명 찾게 될 사람 나예요, 나. 나는 아직 30만 PB 양쪽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파트너를 찾아요. 찾아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애용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마트 체인지를 완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파트너를 찾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요거가 우리 지금 애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해결은 뭐냐? 내가 애용자가 돼 보면 애터미 제품 너무 좋거든요. 좋으니까 좋은 것을 자꾸 전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후 내내 저기 우리 이 제주도에서는 에이바우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자주 가는데 거기에 그 알바생 하나가 있는데 난 이 친구를 20몇 살밖에 안 된 이 친구를 나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유아교육과 출신인데 요즘 애들을 안 나니까 유치원에 자리가 없어서 그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안 두니까 혼자 죽을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좀 섞으면서 수고 많다고 하면서 친해지고 있어요. 나는 이 친구가 20대 초반인데 이 친구가 애터미를 통해서 한 2, 3년 내로 카페 알바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린애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뭘 만들고 자기 인생을 좀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애터미로 애용했기 때문에 걔한테 비타민 C를 줬는데 오늘은 아까 나오기 전에 해모임 하나 주려고 했는데 퇴근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용을 하면 좋은 것을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진주차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진주찾기 말하자면 내가 후원할 파트너를 찾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도 해주고 사업을 결단시키고 교육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구나라고 결단하고 이 사람의 애용자가 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명을 찾은 거죠. 그 한 명을 찾았어. 그럼 또 한 명 찾아야죠. 이제 두 번째 찾아야지. 똑같아요. 애용하고, 진주 찾고, 전달하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 두 명을 찾았어. 그럼 마트 체인지가 완성됐고, 두 명을 찾은 거예요. 요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못해. 이걸 하면 프로 사업자가 완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프로 사업자가 완성된 것. 이 프로 사업자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쇼더 플랜, 그 다음에 5만 PB의 기적, 제품 소개, 회사 소개, 보상 플랜, 두 명 찾기 후원 이렇게 이제 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1강 도입 쇼더 플랜을 전체적인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걸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제주도 쪽에서 지금 도와주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거기랑 이번 주에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제가 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요,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 상품을 유통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는, 이게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말하자면 상품이 유통되도록,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유통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격은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에요. 판매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제품 애용이에요. 마트 체인지예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와서 교육을 하는 것,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설득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도를 봐도 그렇고, 우리 딴 데도 보면 제품을 파는 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왜 요즘 그러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파이프라인의 우화,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보고 나서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두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쥐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지요.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굳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면을 반영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브루노는 양동이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는 양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돈과 바꿉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샘으로 보다 자주 가거나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갖는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주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양동이의 크기를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그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브루노와 같이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오직 24시간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나이,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때가 왔을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의 수입은 멈추게 됩니다. 이제 파블로가 했던 일을 살펴봅시다. 매우 지혜롭게도 파블로는 그의 전 시간을 제한적인 수익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일했던 시간보다 몇 배의 수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파블로는 아마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자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직접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 바꾸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와 같이 계속되는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준 분에게 연락하십시오. 네, 자, 이제 요거 보셨죠?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뭐라? 만들기를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굳이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다시 여러분들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이 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파블로와 같은 선택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제주에 있는 제가 도와주는 센터를 보기도 하고 이 애터미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몇 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부분이라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이 저수지 말하자면 어 저수지라기보다는 그 시장 그죠? 이 저수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저수지는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물은 애터미의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은 누굴까요? 고객은 이 마을 사람들은 고객이에요. 그렇죠? 그 이 파이프라인은 뭘까요? 파이프라인은 납니다. 나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안 돼 있네. 그러면 애텀이라는 회사가 애텀이라는 회사가 말하자면 저수지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의 제품이 물이에요. 이 물은 흘러가야지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객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뭘까요? 요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이프라인 요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이프라인은 요게 다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애터미의 사업은 제품을 던지는 사업이냐? 애터미의 사업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사업이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애터미 사업을 제품을 이 고객들한테 파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의 그 우화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곧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동적으로 돈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이 일의 핵심인 것을 몰라요. 파이프라인은 또 다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통해서 애터미의 제품을 내가 쓰고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돈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거라고선 이해를 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라는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내가 네트워크의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양옆에 두 사람에게 이 파이프라인을 너네들이 만들면 그 만든 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간다. 말하자면 두 가지를 설득해야 돼요. 이 제품이 흘러가서 거기에서 너를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블로는 지 혼자 했잖아요. 브루노는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고 제품이 흘러가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 두 사람이 그렇구나. 그럼 나도 시간을 들여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자기 자력으로 파블로처럼 그것이 6개월이건 1년이건 간에 자기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같이 의논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제일 벽에 부딪히는 게 뭔가 보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파트너로 하여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파트너가 자기가 자기 파이프라인을 파는 거예요. 파블로처럼.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프로 사업자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한규 회장님이 우리 회사는 생필품을 좋고 싸게 만들자.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제품, 모든 사람들이 물은 필요로 하잖아요. 그 물은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파이프라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애텀이라는 회사와 애터미의 제품은 뭐냐? 그 저수지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제품을 잘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는 건 누구냐면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파이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저 저수지에 있는 물과 동일한 물이야. 그것과 깨같이 똑같은 물이야. 너 집에 지게를 들고 와서 물 퍼다 주는 그 사람들의 그 물과 내가 지금 너의 집까지 연결해 놓은 이 파이프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똑같은 물이야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게 먼저죠. 그건 뭐냐면 제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먼저 누군가가 나한테 연결을 해줬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내가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 그리고 더 싸거든요. 왜냐면 지게로 들어오는 거 그거보다 훨씬 싸니까. 그리고 지게로 오면서 온갖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건데 파이프라인으로 오니까 그런 잡스러운 게 안 들어가니까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막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싸고. 그래서 그 제품을 나도 내 이웃 사람한테 내가 파이프라인을 막 해가지고 내가 파서 파이프라인을 내 이웃집까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야, 이 물 좀 먹어봐. 이 물이 너가 있잖아 돈 내고 먹는 그 양동이 물하고 똑같은 물이야. 이거 맨날 전화해가지고 가져올 게 아니라 그냥 탁 틀면 축 나오는 그 물이야. 라고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 파이프라인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너도 이 파이프라인을 네 이웃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나도 파이프라인을 내가 파야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 파이프라인을 그가 팔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파이프라인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 파이프라인을 같이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몰라. 내가 볼 때는 이걸 모른다고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생각해.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파이프라인으로 이 두 사람에게 이 제품이 흘러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나도 나중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 다음에 나도 내 힘을 들여서 내가 내 자력으로 내 이웃에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이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점점 많아졌을 때 내가 성공을 하는 거죠. 요 핵심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내 파블로가 브루노한테 야, 이 파이프라인 만들면 돈 돼. 근데 너 나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파블로가 나 혼자 파잖아. 그 혼자 판다는 게 뭔 얘기냐면 내가 그 다른 브루노를, 다른 뭐 펠리피를, 다른 제레미스를,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파이프라인을 나로부터 연결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가는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라인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 파이프라인 내가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동에다가 물 들고 제품 팔러 다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나랑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파이프라인을 내가 진짜 이거 파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게 하고 그가 자기 삽을 들고 자기 옆에서 파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는데 제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물.
이 물이 이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가는 이 물이 그 물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돼야 돼. 먼저 누군가가 나에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제품을 가져다 줬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을 전달을 하지. 그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 내가 내 이웃에게 파이프라인을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냐면 이 물이 그 물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 물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먹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 마시라고요.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서 말을 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업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땅을 파다가 멈춰요. 땅을 파다가 또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파이프를 연결하잖아요. 그 고된 일을 못 한다고요. 왜 못 하냐면 파이프라인 연결했는데 이거 아니면 어떡해. 요 고민이 생기거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에요. 우리 애톰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업이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부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파이프라인을 파죠. 그런데 보면 제품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품이 좋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이 힘든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서 반드시 파이프라인을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은 제품 전달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그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아, 내가 지금부터 사들고 가서 이거 파야 되겠네. 이것을 설득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여기 와서 이걸 듣고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득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파트너에게 단지 제품 좋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얼마나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판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은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제품, 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그 제품이 당신들이 쓰고 있는 그 비싸게 주고 쓰고 있는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더 좋은 제품이고 더 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그거는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 좋다는 걸 그가 알면 돼. 그러려면 내가 써야 돼. 내가 쓰지 않고는 제품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마트 체인지를 완성해야 돼요. 내가 나의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애터미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애터미가 얼마나 큰 부를 나에게 주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설득되어져야만 그가 파이프를 연결해요. 근데 제가 보면 스폰서가 밑에 두 명을 단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파이프라인 작업을 내가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파 빨리. 왜 안 파주냐? 그래가지고선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동으로 우리 스폰서가 파이프 달아주겠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데 파이프라인의 기적은 내 파트너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노력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데까지 가는 것이 스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세 번이나 반복하니까 지겨울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지겹지는 않은데 자꾸 들어야 이해가 되죠. 제가 오늘 어느 분이 메시지 쓴 걸 봤는데 회장님의 강의가 우리가 가면 항상 지금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직강 나오셔서 속리상에서 들은 얘기, 석세스에서 들은 Recording 얘기, stopped. 원대에서 들은 얘기 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야만이 내가 요만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 하신 건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지금 화면 켜신 분이 정 국장님하고 송 사장님인데, 두 분 살짝 오늘 느낀 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 국장님, 부터 먼저 보이니까. 네, 잠깐만요.